나만 지금 집값 올라가고 대형 평수대 강세니까 대형 평수대 산다? 남들이 집 사니까 나도 집 똑같이 산다? 똑같이 망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 대형 평수대 말고 소형 평수대로 접근하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대형 평수대로 접근하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보기엔 부동산의 흐름조차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이 뭡니까? 미리 선점하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가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 선점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값이 올라가고 정점에 도달할 때 우리는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고, 집값이 떨어지는 시점이 찾아올 수 있는 시기라면 우리는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상승기 후반기에 머물러 있고 이제는 보합장세로 넘어가면서 향후 나중에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리스크가 가장 큰 대형 평수대를 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형 평수대는 언제 사시는 겁니까? 집값이 완전히 떨어진 하락기 또는 상승기 초반에 매입하셔서 집값이 정점을 찍은 상승기 후반기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형 평수대는 상승기 후반기에 매입하셔서 하락기 또는 상승기 초반에 우리가 대형 평수대로 갈아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가격의 하락 해지를 소형 평수대가 더 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형 평수대에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 희소하지만 그만한 수요가 받쳐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황금성이 뛰어나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한 가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는 긴축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그런 과정에서 세금이 늘어나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가 침체될 가능성이 향후 나중에는 도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대형 평수대를 지금 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몸짓을 사람들은 다 줄일 겁니다. 몸짓을. 그리고 지금 대출에 대한 문제 소지 때문에 이제는 다 전부 다 소형 평수대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따라서 이따 제가 이 아파트 평형별 매매 가격 지수를 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는 시점에 얼만큼 떨어지는지 제가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뒤에 가서는 판서를 통해서 조금 더 핵심적인 비교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상승과 하락의 이런 낙폭과 상승률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파트 평형별 매매가격 지수입니다. 작년 기준이에요. 2020년. 자, 이 노란색 보이시죠? 40에서 60제곱미터 이하. 여기는 20평대를 뜻하고요. 그리고 초록색 60에서 85는 여기는 35평, 30평대 초반에서 중소형 평수, 85에서 102, 여기는 중대형, 30평대 후반대죠. 그리고 102에서 135, 여기는 40평대. 135 초과는 50평대 대형 평수대를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아파트 평형별 이 매매 가격 지수를 보신다면 전국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서울 기준으로 보신다면, 자, 어디가 제일 높죠? 대형 평수대가 가장 높습니다. 95.2의 지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0평대 95.5, 그 다음에 이 30평대 후반대 95.7, 그리고 30평대 초반 94.3, 그리고 20평대가 91.9로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도 물론 마찬가지죠. 대형 평수대가 82.7이 나온 반면에 소형 평수대는 20평대 79.4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인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2020년 1월 기준에서 집값이 올라가기 그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단계로 봤을 때 자, 20평대가 가장 높습니다. 86으로. 그 다음에 30평대가 78, 대형 평수대가 80.8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기 이전에는 어디가 더 강세죠? 20평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경기도와 인천은
대형 평수대가 엄청나게 강세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이 넘어와서 약 1년이 지난 시점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 약 2020년 하반기부터 인천과 지방 광역도시들이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과 지방 전국의 이 가격 지표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을 보신다면 자, 20평대 소형 평수대가 93.7이 나왔어요. 그 반면에 대형 평수대는 95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어떻게 해요? 대형 평수대가 강세를 띌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서울은 더더욱더 강세가 시작이 될 수밖에 없죠. 소형 평수대가 96.1이고 30평대, 중소형 평수대가 97.2입니다. 그리고 대형 평수대는 약 96.4로 소형 평수대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경기도도 물론 마찬가지죠. 경기도는 20평대가 88이 나왔고, 그리고 30평대가 9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형 평수대는 94.5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격차로 벌어졌다. 그리고 집값이 2020년 하반기부터 폭등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수대가 2020년에 80이 나왔던 지수가 지금 거의 89.5가 나왔습니다. 그 반면에 소형 평수대는 90으로 거의 비슷해졌다. 자, 그러면 2021년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문제와 함께 세금이 늘어나면서 지금 금리 인상 조치가 시행이 되면서 이 지표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긴축에 돌입되어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2021년 하반기에서는. 자, 2021년 6월 달에 100을 기준으로 본다면 2021년 7월부터 2021년 9월달 약 2달간 본다면 자, 전국 평균 대형 평수대가 강세였는데 이제는 소형 평수대가 강세로 돼버렸습니다. 지금 전국 기준에서. 자, 그러면 서울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서울.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격차 속에 있었던 게 거의 이제는 차이가 없어졌다. 대형 평수대와 소형 평수대의 차이가 없어요. 103과 105예요.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동등해졌다. 그만큼 굉장히 약세라는 얘기죠. 이 노란색 기준을 보십시오. 다 1%대 정도로, 1포인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그 반면에 30평대는 1포인트를 넘기지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자, 그럼 경기도도 한번 볼까요? 경기도의 소형 평수대의 지수는 108이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 대형 평수대는 103이 나왔습니다. 역전이 돼버렸어요. 역전이. 그리고 상승률 또한 약 2포인트 이상, 2% 이상, 3% 이상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2021년 6월달 기준입니다. 이게 3%대가. 이거 뭐예요, 이거? 대출 규제. 이제 긴축으로 넘어가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조치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소형 평수대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금 전부 다. 그리고 인천 일대도 물론 마찬가지죠. 소형 평수대 106이 나왔고 대형 평수 105가 나왔습니다. 105. 그렇게 격차가 커졌던 소형 평수대와 대형 평수대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자, 그럼 하락기 때 아파트 평형별 매매 가격 지수는 얼만큼 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하락이 시작했던 완전한 2012년, 13년 약 2년간의 지수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간 2년간의 지수 변화인데, 자, 20평대를 한번 볼까요?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랐다. 0.8%가. 지수가 0.8이 올랐다고요. 0.8이. 그리고 30평대 중소형 평수는 마이너스 1.4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30평대 후반대 중대형은 마이너스 4.7, 40평대 마이너스 5.2, 그리고 대형 평수 50평대 이상 지수가 마이너스 8이 떨어졌다고요. 낙폭이 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렇다면 서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서울. 소형 평수 마이너스 3.5, 그리고 30평대 35평 마이너스 5.5, 30평대 후반 마이너스 7, 40평대 마이너스 9.4, 대형 평수 마이너스 12.4%가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낙폭이 어디가 적냐고요. 20평대 소형 평수대가 가장 적지 않습니까? 평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해요? 낙폭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이게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대형 평수대 사야 되겠습니까? 대형 평수대 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재산의 손실이 더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요. 리스크를 관리하셔야죠, 리스크를. 자, 경기도 한번 볼까요, 경기도? 소형 평수 마이너스 1.5가 떨어졌습니다. 30평대 초반 마이너스 4.2, 후반 마이너스 7.3, 40평대 마이너스 8.9, 대형 평수 50평대 이상 마이너스 11.8이 떨어졌습니다. 낙폭이 가면 갈수록 엄청 크다고요. 얘는 20평대 낙폭이 거의 없습니다. 낙폭이. 왜요?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집을 이사해야 되는 수요층은 결국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 30평대 볼 바에 20평대 볼 수밖에 없다고요. 몸짓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요. 살기 빡빡하고 살아가기 힘든 이렇게 내수가 침체되는 시장이 돌입이 되는 하락기에는 몸짓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인천 일대도 물론 마찬가지죠. 인천 일대 20평대 마이너스 3.1, 30평대 35평 마이너스 3.4, 30평대 후반 마이너스 4, 40평대 마이너스 9.2, 50평대 마이너스 8이 떨어졌다고요. 여기도 물론 평형이 크면 클수록 낙폭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판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와 비슷했던 집값이 폭등했던 2007년도 일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기에 20평대와 30평대와 40평대와 50평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폭등했던 상승장이었어요. 2007년. 그 시기 때 우리 알고 있는 강남 일대 도곡동 도곡넥슬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평대 이 당시에 9억이었어요. 9억. 20평대. 30평대는 15억이 갔습니다. 15억까지 올라갔어요. 집값이. 3억이었던 게 15억까지 올라갔다고요. 40평대 22억이었어요. 그리고 50평대 29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평형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가격의 편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50평대 사셨던 분과 40평대 사셨던 분 또는 30평대 대형 평수대 사셨던 분들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평대와 30평대와 40평대와 50평대의 차이를 보도록 할게요. 하락기 때. 자, 이 하락은 언제 왔습니까? MB 정권 때 왔죠. 한 2012, 13년도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도곡넥슬 20평대, 30평대, 40평대, 50평대 금액 추이를 본다면 20평대는 7억이었습니다. 7억. 그리고 30평대는 11억까지 가격이 내려앉았고요. 40평대는 12억까지 가격이 내려앉았습니다. 50평대는 17억대까지 가격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상승기에 20평대 했던 9억대 도곡넥슬 아파트가 하락기에 접어들어서 얼마 떨어졌어요? 7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얼마 떨어진 겁니까? 마이너스 2억이 떨어진 겁니다. 마이너스 2억. 그리고 30평대는 15억이었던 게 11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4억이 떨어졌고요. 40평대는 22억이었던 게 12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0억이 떨어졌습니다. 50평대는 29억이었던 게 17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억이 떨어진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낙폭이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낙폭이. 그러면 이제 상승기에서 하락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자산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려면 어디로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소형 평수대로 접근해야죠. 낙폭이 가장 적으니까. 이렇게 낙폭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매수자가 붙기 때문에 낙폭이 적은 겁니다. 누군가가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지금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격이 아무리 많이 높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전세가와의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대형 평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밑으로는 매매 금액이 떨어지지 못하겠지만 누가 내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면 전세 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올라간 아파트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형 평수대 사라고요?
말 같지 않는 얘기 하는 거죠. 본인 물건이 아니고 본인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형 평수대가 강세니까 대형 평수대 사십시오. 그건 누구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대형 평수대 가격 올라가고 있으니까 대형 평수대 사라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근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대형 평수 사셨다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2억 나면 두 번 다시 부동산 안 사신다고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이런 악순환이. 자, 그러면 반대로 2013년에 지나서 다시 지금 상승장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입니다. 이 집값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평대와 30평대와 40평대의 갭 차이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50평대와. 자, 이렇게 벌어진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20평, 30평을 봤는데 30평이 너무 싸 보이는 겁니다. 저렴한 거예요. 또는 30평과 40평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사실 겁니까? 40평대가 저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락기 때. 당연히 40평대 사셔야죠. 또는 40평과 50평 봤는데 5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5억밖에. 그럼 뭐 사셔야 되는 겁니까? 대형 평수대 사셔야죠. 하락기 때 소형 평수대 사셔야 되는 겁니까? 지금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다고요. 옛날에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다고요. 엄청나게. 근데 가격 추이가 엄청나게 좁혀졌어요, 지금. 그럼 당연히 대형 평수대 사셔야죠. 자, 그러면 하락기 때 뭐 사셔야 돼요? 대형 평수대 사셔야 된다. 그렇다면 이 대형 평수대 가격은 얼마까지 올라갔냐? 42억까지 올라갔어요. 42억까지. 그리고 40평은 41억까지 올라갔고요. 30평은 32억까지 실거래가가 찍혔습니다. 20평대는 23억까지 올라갔어. 자, 이걸로 봤을 때 7억이었던 게 23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플러스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약 16억이 올라간 거예요. 16억. 그리고 30평대는 11억에서 3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약 21억이 올라간 거고요. 21억. 그리고 40평대는 플러스 12억이었던 게 41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29억이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50평대 17억이었던 게 4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약 25억이 올라간 거고요. 따라서 하락기 때 소형 평수 때 사면 나중에 상승률이 엄청나게 적어지죠. 그럼 뭐 사야 되는 거예요? 하락기 때 대형 평수 때 사야죠. 대형 평수 때. 그래야지 차익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따라서 지금은 상승기에서 이제 또 뭘로 가는 겁니까? 하락기로 접어들 수 있는 시기라고요. 향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했으면 투자자는 미리 선점하고 기다리라고요. 이제는 가격이 더 막 계속적으로 예전같이 막 가격이 폭등하는 장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간간한 신고가가 나오면서 간간히 금액이 조금씩 더디게 올라가는 이런 보합 장세가 시작이 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형 평수 때 사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낙폭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낙폭이. 이해되십니까? 미리 선점하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 대형 평수 때 접근하라고 하신 분은 남의 재산 다 날려먹을 생각으로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그냥 지금 집값 올라가고 대형 평수 때 강세니까 대형 평수 때 산다? 남들이 집 사니까 나도 집 똑같이 산다? 똑같이 망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남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시냐고 자꾸. 자,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반드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미리 선점하고 기다리셔야 된다. 기다리셔야 된다.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모든 것들을 기억하십시오.